오늘 체인링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체인링크와 코인베이스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코인베이스랑 솔라나의 서로 다른 그 블록체인을 하나로 엮어주는, 이제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게 CCIP라고 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내에 있는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그 자산들을 하나의 블록체인인 것처럼 서로 교환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 CCIP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베이스와의 전략적 제휴의 첫 그 순서로 솔라나와 코인베이스의 자산 결합 링크를 체인링크가 담당을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솔라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이 그래도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체인링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체인링크뿐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어떤 펀더멘탈 차원에서 구조적인 기본 구조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유동성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금과 달리 단기 자금에 관련된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라고 했을 때, 특히 지금 시중에는 장기 자금보다 특히 단기 자금이 유동성이 아주 말라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재무부가 상반기에는 채무한대 때문에 채무한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 못하다가 지난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채권을 발행했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발행해야 될 채권을 한 5, 6개월 내에 발행을 집중적으로 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장기 채권 80%, 단기 채권 20%의 비율이 아니고 거의 단기 채권은 60%,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보통 때보다 3배, 그것도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중에 있는 단기 자금이 재무부의 지갑, TGA 지갑에 다 빨려 들어왔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셧다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단기 자금이 완전히 씨가 말랐던 거죠. 그러면서 특히 단기 자금의 의존도가 높은 암호화폐의 진영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12월 12일부터 급하게 연준이 불을 끄기 시작했죠. 그래서 단기 채권 매입을 하고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을 하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단기 자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 1, 4분기 즉 3월까지 최소한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약 53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의 단기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하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점점 시중에 단기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체인링크뿐만은 아니지만 체인링크가 왜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는가? 이건 체인링크의 문제라든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유동성의 문제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나 고용률 지표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고, 전문가들, 거시경제학자들도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20%도 안 됐던 내년 1, 3,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2번 이상 되는 그 확률이 지금은 40%가 넘어가고 있어요. 점점 이거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물 시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준이 최소 내년 3월까지 이렇게 한 달에 530억에서 55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자금을 계속 공급할 것이고, 그 다음에 1, 3, 5월에 이렇게 최소 2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가 2019년에 봤던 암호화폐 불장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때는 이런 식의 코인베이스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의 어떤 그 링크로서 체인링크가 계속 그 작업과 영역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체인링크의 반등과 폭등에 엄청난 에너지가 될 거라고 하는 거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로 010-2592-6921로 수익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